답변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 혹시 제가 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표현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씀 취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만나는 경제 뉴스를 누가 만드냐를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경제신문의 기사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언론의 경제면 기사, 방송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이 경제담론을 주도하는 그 분들이 다 그것이 이게 옳지 않지만 내 이익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분들의 삶의 터전, 그분들이 공부한 거, 평소에 주고받는 정보 이런 것들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생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 경제위기론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몇 년이죠? 그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엄청나게 심했죠. 심지어 경포대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예. 이제 그러고 정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따 우리가 하나씩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논증할 건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만나시는 거의 모든 경제 뉴스들이 중립적이거나 또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이해관계가 오염되어 있는 경제 뉴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런 보도 때문에 만약 이 정부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에 또 가미해서 이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최저임금 포함했어요. 다 좌절된다면 그러면 지난번 정권 교체는 적어도 경제정책 면에서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게 하여튼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오염됐다거나 아니면 왜곡됐다거나 아니면 위기론이 좀 과장돼 있다거나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왜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유 작가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우선 오늘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라 이런 요구요. 그 전형적이고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정치 공세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기업이 다 망한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데이터 같은 거요. 80%가 망했다. 이게 사실 지난 15년, 20년 통계를 보면 창업 대비 폐업의 비율이 늘 80% 내외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 이 모든 지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원인인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 뭐가 원인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이 경제학자들이 아는 것이 많지만 모르는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언론에서 전해지는 경제 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우선 이런 식의 제가 그래서 이걸 오염된 보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가 나쁜 게 있으면 이렇게 나쁜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경제 불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차분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김영훈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유시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이 마치 기업만의 어떤 이득권이나 기존의 논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 현상을 놓고 분명히 기업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가중되고 국제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려워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거고 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국제 경쟁에서 이왕이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이겨야 되고 일본 기업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념적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문제 제기를 한쪽으로 그렇게 하면 좀
토론이 어려워져서 예. 일단 그 자체를 경제 주체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기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께 드릴게요. 예, 제가 어쩌다 공무원 502 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 임기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전까지 뭐 신세돈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김강두 부의장과 제가 이른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토론이라는 프로를 한 2년 가까이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득권의 수호 논리다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논리를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더구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예. 이렇게 전달이 될 때 해석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제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 합니다. 부분은 뭐 예. 푸시지 않았나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아직 안 푸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 시절에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로는 이데올로기다. 즉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여러 요인 중에서 특정한 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것이 당연히 대책도 함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가 정치와 연결이 돼 있고 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유시민 작가님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그 트라우마를 자꾸 언급하시는 바와 같이 신세돈 교수님과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대중들한테 전달될 때는 과장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교수 시절에 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을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기업인들이랑 공무원들께서 잘하는 것도 있는데 좀 칭찬을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칭찬으로 좀 생각해달라. 뭐 저는 이제 지금 제 입장이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 특히 또 국회가 정부가 하는 일을 칭찬할 거라고는 언감생심 기대는 안 합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니까요. 다만 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생을 객관적이라고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아니 오염됐다는 말을 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패널이 굉장히 오염됐다는 느낌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유 작가님이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자면 아마도 네. 신 교수님이 오염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신 교수께서 늘 주장하시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조차도 사실은 뭐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혹은 뭐 요즘 또 유튜브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혹시 신 교수님의 의견과는 달리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적어도 전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정말 저는 사실만 오늘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유 작가님이나 우리 김 위원장께서 저 신 교수는 또 보수 쪽이니까 다 꼴통이고 다 대기업을 저는 이런 선입견은 안 하시리라고 보고요.